일단은 우리가 가디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산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무늬를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뜨게 되죠. 무늬를 선택해서 이제 무늬 배열을 하기 위한 무늬 뜨기를 하고 이제 스팀으로 이렇게 싹 센 후에 한 2시간 이상 건조를 시켜서 완전히 마른 상태로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요 옷, 원하는 옷에 이제 센치에 맞춰서 이제 줄자를 이렇게 갖다 대고 한 무늬에 몇 센치 또 한 무늬에 몇 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지금 크게 뜬 요 무늬는 이제 같은 무늬인데 요 가운데 사슬코 한 코를 덜 뜬 상태로 모사용 6코 바늘로 한번 떠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뜨게 되실 이 무늬, 요 무늬에 모사용 7호 바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여기 모사용 6호 바늘 그리고 이제 걸어뜨기 2코와 사슬 2코 요렇게 이제 한번 떠보고 이제 이렇게 산출을 조금 해봤는데 이제 결론은 요 무늬는 제가 이제 하지 않고 바늘 또한 6호 바늘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늬 특성상 걸어뜨기 무늬와 이제 사슬 2코 무늬가 이 대바늘 우리 무늬에 2코 고무뜨기 그런 무늬로 이제 나오게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걸어뜨기 이 무늬가 이제 여기 우리 탑다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림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늘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요 걸어뜨기 무늬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사용 6호 바늘과 요 무늬를 배열을 했을 때 이 겹쳐지는 곳에 분명히 무늬가 이렇게 쫙 나열이 되죠. 그러면 좀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요게 좀 무늬가 이렇게 쫙 예쁘게 배열이 되어야 되는데 좀 이제 무늬가 좀 답답한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그 무늬대로 배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호 바늘 이 무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성은 좋기는 해요. 신축성은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떠놓은 상태에서 다 뜨고 나서 신축성이 조금 틀려지죠. 우리는 요거는 지금 이 대략 한 이제 몇 단에 몇 센치만큼만 떴을 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 이 추측한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떠났을 때 결과물이 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요거 무늬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떠놓으면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성도 좀 덜할 것 같고 무늬 여기 배열하는 데 있어서 무늬가 자연스럽게 퍼지지 않고 답답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기로 했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뜰 무늬 같은 요 지금 한 코 걸어뜨기 무늬인데 다만 여기가 사슬 3코 요거는 사슬 2코 요 사슬 3코로 인해서 무늬 배열이 되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사슬 3코 한 코에 5코 무늬 요 무늬로 결정을 하게 됐고 바늘도 1호스 큰 모사용 7호 바늘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해서 우리가 요 지금 요 니트 요 원단 요걸로 이제 만들 가디건의 센치 요걸 다 산출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제 우리가 만들 요 가디건 사이즈는
이제 최종적으로 50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100에서 105 사이즈입니다. 예, 그러면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가디건을 다 떠났을 때 예, 신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런 사이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에 이제 요 50cm를 생각해서 요거 미디움 라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체 다 만들었을 때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센치를 먼저 우선 예, 우리가 재보고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걸 좀 더 고급스럽게 옷 만들 때 요 우리 뭐 50cm, 5cm 이런 센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산출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예, 요거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게이지가 한 무늬에 2.5cm 5코, 그리고 10cm에 14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무사용 7호네요. 6호 아니고 7호 바늘이에요. 예,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사이즈를 크게 떠서 이제 스팀 작업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요 6호 바늘로 이제 우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7호 바늘로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작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산출하는 법을 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작게는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한 대략 15cm 정도 사방, 네, 그렇게 이제 뜨시고 산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늬는 걸어뜨기 2코와 사슬 3코, 그래서 1무늬가 5코예요. 네, 그러면 요 5코에 해당하는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그런데 이제 요 걸어뜨기 때문에 좀 헷갈리잖아요. 앞에서 센치를 재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뒤에서 보시면 예, 우리가 한눈에 잘 보일 수 있으니까 한눈에 확인을 한번 해봐요. 눈으로 한번 해보면 5코, 5코면 센치가 몇 센치일까요? 한번 네, 이렇게 한번 대보고 요 하실 때 이렇게 너무 바짝 수축된 상태로 하지 마시고 지금 건조된 상태,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두시고 예, 걸어뜨기 2코와 사슬 3코 요 위치에서 예, 정확하게 센치를 재봅니다. 그러면 5코가 1, 2, 3, 4, 5 예, 2.5cm 정확하네요. 여기서 센치가 정확해야지 전체 우리가 가디건을 떴을 때 원하는 센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무늬 5코 2.5cm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cm 열단은 요 지금 이제 작게 뜬 요 뜨개물 말고 제가 좀 더 크게 뜬 뜨개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cm에 14단이라는 게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10cm 14단 이렇게 네, 이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계산한 걸로 우리가 이제 전체 뒷판의 계산, 소매 그리고 앞판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 뒷목 둘레가 15cm고 뒷목 둘레에서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쭉 뜨게 되잖아요. 네, 소매 5cm, 좌우 5cm래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우리가 요 지금 형태가 약간 레글런 형태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 지금 도안의 서식을 보면 요 앞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꼭지점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요. 예, 요 끝에가 1cm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요 15cm 예, 처음 시작하는 목둘레 그리고 소매 예, 그리고 1cm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코바늘은 이제 나누기를 하고 대바늘은 이제 곱하기를 하는데
예, 일단은 이제 나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나눠 볼게요. 15cm, 15cm 나누기 게이지가 2.5cm가 나왔죠. 그래서 2.5cm를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 6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15cm가 6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cm, 5cm는 5 나누기 5코 한 무늬라 그랬어요. 그게 2.5cm, 2.5cm. 그랬더니 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좌우 소매 5cm에 해당하는 게 2무늬구나. 오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1cm가 있는데요. 요 1cm는 이제 요 앞판에 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곳, 요 지금 앞판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산출을 지금 이렇게 똑같이 계산기로 하는데 1cm는 무늬가 나오진 않겠죠. 왜냐면 기본 무늬가 2.5cm에 5코니까요. 그래서 1cm를 1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코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한 코씩이든 두 코씩이든 코가 있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디건을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 1cm 한 코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여기 무늬 계산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6무늬 그리고 좌우 소매 시작하는 게 2무늬씩이고 1cm가 이제 한 코라고 했는데요. 이제 문의해 주시는 글 보시면 시작할 때 몇 코에 코를 잡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코바늘은 코가 코로 이렇게 우리가 무늬를 계산하지 않고 무늬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코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디자인의 무늬, 기본 무늬, 우리 지금 금방 1무늬가 5코라고 했잖아요. 그게 2.5c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무늬가 2.5cm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 되는 5코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몇 코 잡아요는 요 지금 사슬코에 시작하는 코수에 해당하는 기본 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늬를 뜨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사슬을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무늬가 우리 지금 기본 무늬가 걸어뜨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무늬, 여러분이 코를 잡는 무늬, 그리고 요 위에 해당하는 무늬는 세움코라고 합니다. 세움코. 그리고 요 코를 받침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길 긴뜨기에 무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걸어뜨기 무늬 2코에 사슬 3코이지만 뭐 조개 무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 흔히 아시는 조개 무늬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무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무늬에 해당하는 사슬코, 기본 사슬코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바늘은 코가 아니라 무늬입니다. 무늬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센치에 해당하는 무늬를 딱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사슬코 만들어서 이제 무늬를 쭉쭉 떠서 여기 계속 연결하면서 이제 무늬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용으로 사이즈를 뜨게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남자용 이렇게 사이즈를 뜨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뒷판에 요 센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매에 요 센치 앞판도 마찬가지로 요 최종적인 센치 여기를 또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방법대로 산출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15cm에서 22cm까지 쭉 떴을 때 45cm라는 센치를 떠야 되는데 몇 무늬를 떠야 되나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5cm 나누기 기본 한 무늬가 2.5cm니까 2.5 그러면 18 딱 떨어졌어요. 18무늬 45cm는 18무늬까지 뜨면 돼요.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늘림하면서
18무늬 뜨면 되는구나. 소매는 5cm에서 34cm까지 늘림을 해야 되는데 몇 무늬가 늘어나나 한번 계산을 해봐요. 34 나누기 2.5 그랬더니 지금 소수점이 나왔습니다. 13.6 요런 이제 소수점이 나왔는데 우리가 열쇠 무늬를 뜨고 요 지금 0.6cm는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14무늬로 합시다. 우리 14무늬로 그냥 떠주게 되는 거예요. 0.6cm는 뜨지 못하니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4cm 해당하는 거는 14무늬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22.5cm 22.5cm에서 얼마큼 늘어나나 2.5cm를 나눠봤더니 9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1cm에서 22.5cm까지 9무늬를 떠주게 되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죠? 계산하기 쉬워요. 이렇게 이제 금방 우리가 소수점이 이렇게 34cm를 뜰 때 나올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본 무늬가 걸어뜨기 2코에 사슬 3코이니까 이 무늬의 흐름이 깨지지 않게 여기서 갑자기 뭐 걸어뜨기에 사슬 2코 이렇게 이제 떠주게 되면 요 사슬 1코 때문에 흐름이 이렇게 딱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본 5코에 흐름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만 이제 배열을 해주시면 아주 가장 베스트, 제일 좋은 기본 배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다 거의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쭉쭉쭉 다 뜨게 되고 요 2.5cm에 해당하는 여기 요 지금 우리가 겹쳐지는 곳 여기를 제가 지금 2.5cm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2.5cm의 한 무늬잖아요. 우리 기본 무늬가 2.5cm가 한 무늬예요. 그러면 계산하기 너무 쉽다. 2.5니까 5cm네. 그러면 45cm에 50cm에 해당하는 코. 아니 코가 아니라 무늬. 무늬를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2.5cm구나. 다 2.5cm씩 계산하기 편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검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아까 45cm 18무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 무늬 추가되면 20무늬가 돼야 돼요. 50cm에 20무늬가 해당이 되는 게 딱 맞는데 이거 맞을까? 이거 무늬가 또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50cm 뒷판에 50cm 나누기 우리 기본 무늬 2.5cm 와, 딱 떨어지네. 20cm 20무늬 아주 기분 좋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딱 떨어져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전 또 그런 데에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 45cm에서 50cm 했는데 2.5cm 우리 그 겹친 분 했더니 50cm 무늬가 한 무늬씩 늘어나니까 20무늬 검산해 봤더니 딱 20무늬가 나왔어요. 되게 기분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매도 34cm 더하기 양쪽 2.5cm 더해주면 39cm네요. 39cm에 해당하는 무늬가 몇 무늬가 늘어나나 봤더니 나누기 2.5 했더니 여기는 소수점이 나왔어요. 15.6 여기 딱 떨어지면 기분 되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요 34cm에서 소수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6, 16무늬로 우리가 무늬를 배열합니다. 그러면 34무늬에 14무늬니까 양쪽으로 한 무늬씩 더했을 때 16무늬. 그래도 우리가 검산했을 때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해당이 됐으니까 16무늬 떠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판은
22.5cm 9무늬고 25cm니까 10무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는 무늬 배열 다 싹 끝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몇 cm까지 늘림하고 몇 무늬가 늘어나는지 계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단수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얼마큼 단을 센치를 떠야지 원하는 센치를 떠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다 22cm가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탑다운은 네, 다 이렇게 22cm. 만약에 20cm면 똑같이 이제 해당하는 곳에 20cm로 될 때까지 이제 우리가 무늬 배열을 하면서 늘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22cm가 몇 단일까 한번 계산을 해봐요. 22cm 이제 대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코바늘은 나누기도 있고 곱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10cm 14단, 22cm 곱하기 14단 했더니 30.8이 나왔어요. 그러면 31단으로 해요. 네, 30.8이니까 네, 31단. 그래서 22cm는 31단이구나. 그래서 31단까지 뜨면서 예, 늘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소매 같은 경우 38단. 소매도 이제 38단, 아니 38단, 이거 38cm, 38cm까지 이렇게 쭉쭉쭉 우리가 뜨게 되죠. 그래서 38cm 곱하기 14단 했더니 53.2가 나왔는데, 이제 이 소매 같은 경우는 54단을 떠주고 53.2가 나왔는데 54단을 떠주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여기 앞에 고무단을 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짝수단으로 해주면 좋겠다. 예, 해서 이제 54단까지 예, 떠주면서 소매를 이제 쭉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산출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소매 여기 그 늘림하는 거 요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이제 소매 계산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소매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네, 입체가 아니라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그 탑다운은 이제 우리 몸판 뜨면서 소매 분리하고 그냥 몸판 쭉 뜨고 소매 따로 이렇게 뜨는 그 굉장히 쉬운 형태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여기가 이제 2.5cm 1무늬, 여기도 2.5cm 1무늬. 예,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14무늬고요. 이제 전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떴을 때 14무늬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겹친분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포함해서 여기가 16무늬,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목, 여기 손목 여기까지가 네, 12무늬예요. 네, 도안도 이제 그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게이지가 네, 이제 소매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소매 형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탑다운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뜨게 되죠.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쫙 펼쳐놨을 때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뜨게 되죠. 뜰 때 네, 이렇게 뜨게 돼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12무늬, 여기서는 14무늬. 예, 요 12무늬는 여기는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손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소매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요 지금 여기에다 이제 사슬 우리가 떠가지고 이제 무늬를 만들죠. 요걸 이제 탑다운이나 레글런 바턴업을 뜰 때는 이제 겹친 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2.5cm 1무늬, 여기 마찬가지 2.5cm 1무늬예요. 그럼 여기가 16무늬가 되겠네. 16무늬. 네, 여기가 이제 14무늬가 되고요. 그리고 단수는 54단.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무늬에서 12무늬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임을 하는 거예요. 무늬 줄임을 하면서 요 이제 최종적으로 손목 있는 데까지 떠주게 되는데, 이제 16에서 12무늬를 빼니까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무늬가 되는 거예요. 줄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54단을 뜨면서 마이너스 4무늬를 어떻게 줄임을 하는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출이라고 해서 이제 무늬 산출을 하는 법, 그리고 이제 계산으로 우리가 무늬 줄임을 하는 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탑다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계산으로 우리가 무늬를 줄임을 하거든요. 몇 단에 몇 코를 몇 번, 이제 당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54단을 뜨면서 코, 이건 이제 무늬가 되는 거예요. 네 무늬 몇 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4무늬를 이제 줄임을 하는데 1무늬가 5코죠. 우리가 게이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5코니까 20코 줄임이 되겠네요. 여기 16무늬부터 12무늬까지 20코의 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막연하게 54단을 뜨면서 20코 줄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요 전문가용으로 이제 계산하는 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따로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격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계산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54단 나눠줘야 돼요. 54단에 20코, 20코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54단을 뜨면서 20코를 나눠주니까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는 40, 그러면은 14. 이런 계산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요 계산법으로 그냥 우리가 떠도 되지만, 요 소매에서 단평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평이라는 건 줄임 없이 몇 단을 떠준다. 이걸 이제 단평이라고 하는데, 요 단평을 나눠주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2를 해줍니다. 요 1. 그러면 3. 2 더하기 1이니까 3이요. 그래서 3-14. 그리고 요 14가 이제 20 바로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이런 계산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14를 뺐더니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2-6. 요런 요 숫자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게 단인지 콘지 횟인지
여기서 제가 아까 단코 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으로 나오는지 코로 나오는지 회로 나오는지 검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2, 6, 12 곱해줍니다. 2, 6, 12 그리고 3, 4, 12 4, 42가 나오네요. 3 곱하기 14 했더니 42 맞죠? 그러면 12에서 42를 더해줘요. 2, 4, 5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숫자가 단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54단까지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54단까지 뜰 때 요 지금 단평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대로 뜰 수는 없어요. 단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산은 맞게 됐지만 단평을 주기 위해서는 요걸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요 숫자에 우리가 단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계산법이 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요 2단의 6, 2-6, 3-14에 대해서 요걸 조금 이제 숫자를 좀 변화를 줘서 단평을 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3단에 한 코를 14번, 2단에 1코를 6번 요거 요대로 이제 풀게 되면 요런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단평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3-1-12 그리고 2-1-8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 단평은 이제 요 세 단이나 두 단 요걸로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 단의 단평이랄지 두 단의 단평. 근데 저는 두 단만 단평을 주고 싶어요. 그럼 일단 단과 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단과 코. 네, 그래서 일단은 2 단평이니까 2, 28, 16 요건 그대로 42 네, 그러면 2 더하고요. 그 다음에 16 더하고 42 그랬더니 네, 요거 42가 아니네요. 요거 2, 3은 6, 3, 1은 3 그랬더니 36 40이 아니고 36 요걸 이제 전체 더했을 때 54단 예,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 단째 한 코를 12번 두 단째 한 코를 8번 뜨고 2단은 그대로 줄임 없이 2단을 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요 계산법으로 떠도 되긴 하는데 이제 요거를 또 나눠줘요. 예. 이제 나눠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를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뜨게 되죠. 예, 이제 우리 원통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쭉 뜨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요대로 그대로 뜨게 되면 더 훨씬 좋지만 요 숫자를 더 쪼개요. 더 분할을 더 세세하게 예, 더 쪼개게 되면 요 소매의 요 지금 줄임이 예, 요 선이 굉장히 예뻐요. 이제 요 소매선을 이제 베레선이라고 하는데요. 요 베레선 요 줄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예쁘거든요. 음,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또 도안을 만들 때도 예, 요런 요 형태로 안 하고 요걸 다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할을 더 쪼개요. 그러면 예, 금방 설명드렸듯이 네, 훨씬 더 예뻐요. 요 선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요 선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가는 선이 훨씬 더 예쁘잖아요. 우리가 떠났을 때. 그래서 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해줘요. 그러면 3-1-3, 2-1-2 이 단평 요 횟수를 4번 반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요거를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 지금 우리가 나온 요 계산이 맞는지. 3단째 한 코를 3번. 그러면 3, 3은 9. 여기다 쓰면 정신없죠? 요 3, 3은 9. 2는 4.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4번 반복해요. 그러면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4, 4, 16, 4, 9, 36. 2단평. 예, 그러면 똑같이 2단, 16단, 36단 이렇게 뜨게 되니까 54단.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요 지금 쪼갠 게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네, 그런 이제 그 베레선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매를 3-1-3 세 단째 한 코를 3번 줄임, 두 단째 한 코를 2번 줄임, 한 번 했어요. 다시 세 단째 한 코를 3번, 두 단째 한 코를 2번, 2번, 3번, 4번. 요걸 반복. 그 다음에 요걸 4번 반복하셨으면 2단평. 여기 제가 처음에 단평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요 단평. 이렇게 뜨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맞는데, 우리 여기 지금 3-1-12, 2-1-8, 이 단평, 이렇게 처음에 나왔죠. 여기 쪼개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분할해야 되는 한문이 5코, 20코에 해당하는지 이거 검산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곱해서 단수 확인이 됐으니까 코수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8과 12는 코거든요. 단코 해니까요. 예, 코예요. 그래서 8하고 12하고 더했더니 20코. 그러면 20코 우리가 계산한 게 딱 떨어지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분할해서 나온 최종적으로 나온 요 단코회 요거에서 코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2코 4번, 여기에서 2코 4번, 3코 4번. 네, 맞죠? 그러면 2, 4, 8, 3, 4, 12. 20코 딱 맞네요. 네, 이제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나눠줄 때 단하고 그 다음에 코하고 요거 검산이 꼭 필요합니다. 단수는 맞는데 코수가 안 맞으면 요 코에서 이제 또 조절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요 계산을 한번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정확하게 우리가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확인됐고 이제 여기도 확인됐어요. 그러면 요 계산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떠주면 되는 거예요. 네, 쉽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뭐 혹시 도안이나 이런 거 있으시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영상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 문이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문이 몇 코, 몇 센치인가 한번 이제 시간 많으시면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소매도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또 저하고 또 계산 나온 게 틀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요걸 뜰 때도 손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센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몸판부터 소매까지 계산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